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정호의 거리를 갈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명성구 상업지구 중심가 오전 11시 45분. 30여 년 된 낡은 2층 건물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세대가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식당 유리문을 거칠게 밀어젖혔고 그 순간 안쪽 진열장의 접시 2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남식당. 빛바랜 간판 아래로 45평 남짓한 공간에는 점심 준비를 하던 주방 연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깨진 접시 파편을 쓸고 있었습니다. 강명숙 58세, 이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손님인지 확인하려 고개를 든 순간 강명숙 씨 앞으로 서류 뭉치가 던져졌습니다. 대한물산 부동산개발팀 상무 박재훈 42세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이 건물 이번 달 안으로 비우십시오. 재개발구역 전체가 우리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보상금은 감정가의 60%, 더 깎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강명숙 씨가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글자씩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읽을 뿐이었습니다. 박재훈 상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읽어봤자 이해 못하실 겁니다. 시골에서 국밥이나 끓이던 분이 부동산 계약서를 알겠습니까? 그냥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때 식당 박보도에 세워진 한 대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 번호판 끝자리 1.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었고 그 안쪽으로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안의 남자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65세, 대한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마치 이미 끝난 일을 지켜보듯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이강민 회장은 30살에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해 35년 만에 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부동산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재계 서열 7위, 자산 규모만 8조 원이 넘는 거물이었습니다. 명성구 일대 재개발 사업 역시 그의 결정 한마디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식당 안에서 서류를 읽고 있는 여자와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강명숙 씨가 서류의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도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인주에 찍어 계약서 하단에 또렷하게 날인했습니다. 박재훈 상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뒤따라온 직원 2명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명숙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상금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서 12조 3항 읽어보셨습니까? 박재훈 상무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법무팀에서 다 검토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강명숙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깨진 접시 조각을 쓰레받기에 담았습니다. 남자들이 나간 뒤 식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이바흐 아내 이강민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계약서 12조 3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3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맞이할 패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 뒤 오전 9시 정각. 대한그룹 본사 43층 회의실. 길이 15m의 타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15명의 임원이 둘러앉았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 너머로 도심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계약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물산 법무팀장 김태윤 51세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명성구 재개발 건은 이미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김태윤 팀장이 계약서를 회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12조 3항입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사전조사 의무 조항입니다. 만약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원소유주는 계약 파기와 함께 현 시세 기준 150%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재훈 상무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건의 계약에서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김태윤 팀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생겼습니다. 강명숙 씨 측에서 감정평가를 새로 신청했고 해당 부지 지하에서 상수도 간선과 통신 케이블 주요 허브가 발견됐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미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강민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그 건물 지하에는 명성구 전체 상권의 상수도와 통신망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사전 조사 없이 계약을 진행한 대한물산 측의 명백한 과실이었습니다. 재무팀장 한서구 49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위약금만 47억 원입니다. 거기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 하도급 업체 배상까지 합치면 최소 80억 원 이상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재훈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날카로운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만나십시오.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십시오. 그날 오후 2시 명성구청 인근 카페. 박재훈 상무와 김태윤 팀장이 강명숙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강명숙 씨는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남색 점퍼에 낡은 가방 하나.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박재훈 상무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보상금을 150%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서로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하시죠. 강명숙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약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윤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서로에게 손해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면 양측 모두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강명숙 씨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제 건물만이 아닙니다. 옆 건물 3채, 그 뒤 나대지 2필지까지 모두 제 명의입니다. 감정가 합산 120억 원어치입니다. 12조 3항은 전 부지에 적용됩니다. 박재훈 상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윤 팀장이 서류를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언제 이걸? 강명숙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이틀 전입니다. 주변 건물 주인들이 헐값에 팔겠다기에 제가 샀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이강민 회장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강명숙 씨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오현수 47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말해보십시오. 오현수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강명숙 씨는 25년 전까지 한빛그룹 비서실 수석 실무자였습니다. 당시 그룹 회장이었던 이한철 회장의 오른팔이었다고 합니다. 이강민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한철. 그 이름은 재계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IMF 위기 당시 단 한 명의 실직자도 내지 않고 그룹을 지켜낸 경영인.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던 사람. 그리고 그 옆에서 20년 가까이 일했던 여자가 바로 강명숙이었습니다. 오현수 실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이한철 회장이 심장마비로 급서한 뒤 강명숙 씨는 그룹을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상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명성구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20년을 보냈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창밖을 응시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도 계약서 한 줄을 놓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오현수 실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건물 매입 시점을 보면 우리가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사흘 전입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스스로 예측했다는 것이겠죠.
이강민 회장이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35년 경력 동안 수많은 협상을 해왔습니다. 정치인 관료, 동종업계 회장들까지. 그러나 시골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명성구청 민원실. 구청 직원 5명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시계획과장 윤병철 54세가 있었습니다. 윤병철 과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명숙 씨가 신청한 감정평가서입니다. 지하 매설물 조사 결과 상수도 간선 외에 고압 전력 케이블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당 구역 전체의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건축과 직원 이수진 32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한물산 측에서 항해 전화가 계속 옵니다. 감정평가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윤병철 과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법대로 진행하십시오. 민간 업체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행정 절차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강명숙 씨는 여전히 금남식당에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그룹 이강민입니다. 직접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명숙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금남식당으로 오십시오. 점심 장사 시작 전이라 한가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명숙 씨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25년 전의 기억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금남식당. 검은색 마이바흐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자 회색 수트를 입은 이강민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오현수 비서실장이 따라왔습니다. 강명숙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에서는 사골 국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이강민 회장이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오현수 실장은 문 앞에 서서 밖을 지켰습니다. 강명숙 씨가 2개의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한 식당에서 흔히 마시는 그런 차였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빛그룹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명숙 씨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밝혔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강명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박 상무님은 시골 장사치라고 하셨고 회장님은 차 안에서 구경만 하셨습니다. 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눈에는 그저 치워야 할 장애물로만 보였을 겁니다. 이강민 회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강명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이한철 회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숙아,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만든 계약서에 갇힌다. 그러니 한 줄 한 글자도 함부로 쓰지 말거라. 저는 그 말씀을 20년 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테이블에 손을 얹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입니까? 강명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계약서 12조 3항,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무시당했던 그 순간 되돌려줄 방법을 찾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강명숙 씨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너머로 명성구 거리가 보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그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손님들 얼굴 하나하나 다 기억합니다. 골목 저편 세탁소 김 사장님은 27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약국 박 선생님은 제가 허리 다쳤을 때 6개월 동안 매일 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동네는 저에게 그냥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강민 회장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현수 실장을 향해 눈짓했고
두 사람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마이바흐가 떠난 뒤 강명숙 씨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골 국물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오전 10시 30분. 대한그룹 법무팀 회의실. 김태윤 팀장 앞에 쌓인 서류가 30cm는 넘어 보였습니다. 변호사 3명, 감정평가사 2명, 부동산 전문가 1명이 회의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대표 변호사 최인호 56세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30%도 안 됩니다. 계약서 문구가 너무 명확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비슷한 케이스에서 원고 승소가 대부분입니다. 김태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합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최인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민 회장은 다시 금남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강명숙 씨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강민 회장이 서류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억 원입니다. 위약금, 보상금, 추가 손실 보상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걸로 정리하시죠. 강명숙 씨가 수표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대체 뭡니까? 복수입니까? 한빛그룹 시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명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25년 전에 배운 게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안 읽습니다. 자기가 이길 거라고 믿으니까요. 박 상무님도 그랬고 회장님도 그러셨습니다. 이강민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이강민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빛그룹의 옛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5년 전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빛그룹 이한철 회장 별세, 향년 67세. 그룹 비서실 강명숙 수석, 퇴사 의사 밝혀. 기사 옆에는 작은 사진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명숙이었습니다. 이강민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식당을 선택한 이유를, 2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이유를, 그리고 지금 이 계약서 한 줄로 맞서는 이유를. 그녀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지켜온 것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 3시. 명성구청 대회의실. 재개발계획 재검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주민 80여 명, 대한물산 관계자 12명, 구청 공무원 15명이 모였습니다. 윤병철 도시계획과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명성구 상업지구 재개발 계획은 전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매설물 문제로 인해 공사기간이 최소 2년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대한물산 프로젝트 본부장 서동욱 48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한 개인의 주장 때문에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중단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병철 과장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법입니다. 계약서 12조 3항은 귀사가 작성한 표준 계약서이고 그 조항을 지키지 않은 건 역시 귀사입니다. 서동욱 본부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조항은 형식적인 겁니다. 업계에서 수십 년간 써온 표준 문구일 뿐입니다. 객석 뒤편에서 강명숙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계약서에 넣었습니까? 형식이라면 지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서동욱 본부장이 강명숙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강명숙 씨입니까? 강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계약서대로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주민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탁소 사장 김영수 62세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명숙 누나 말이 맞습니다. 우리도 계약서 보고 도장 찍었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약국 원장 박선희 59세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장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는 없습니다. 공청회는 점점 대한물산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서동욱 본부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한그룹 본사 회장실. 이강민 회장 앞에 임원 6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박재훈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한 표준 양식입니다. 표준 양식이라는 이유로 한 줄 한 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소리가 회장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35년 동안 이 그룹을 키웠습니다. 단 한 번도 계약서로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 식당 주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겁니까? 김태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손실이 200억 원을 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지는 순간 그룹 전체의 이미지도. 이강민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회장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명숙 씨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전하십시오. 사흘 뒤 오전 10시. 금남식당. 이번에는 대한그룹 임원 5명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이강민 회장, 김태윤 법무팀장, 오현수 비서실장, 박재훈 상무, 그리고 재무팀장 한서구까지. 강명숙 씨는 의자 6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강민 회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새로 작성된 계약서였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밤을 새워 검토했습니다. 한 줄 한 글자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강명숙 씨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5년 전처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강명숙 씨가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바꾸겠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보상금 200억 원, 이 금액의 절반은 명성구 상인회에 기부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하 매설물 이전 공사비로 사용하십시오. 그 조건이라면 계약서에 도장 찍겠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당신은? 강명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만 있으면 됩니다. 금남식당 이 건물 하나면 충분합니다. 김태윤 팀장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주변 건물 5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저는 잠깐 빌려 쓴 것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명숙 씨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강명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약서대로 지키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강민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제게에 있었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강명숙 씨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매일 아침 국물 끓이고 손님 맞이하고 저녁에는 설거지하는 삶이요. 25년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날 오후 계약서가 공식적으로 체결됐습니다. 대한그룹은 명성구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고 강명숙 씨는 약속대로 100억 원을 명성구 상인회에 기부했습니다. 일주일 뒤 명성구 거리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명성구 상인회 1동 강명숙 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탁소 사장 김영수 씨가 금남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누나, 이거 받으세요.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약국 원장 박선희 씨도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동네 주민 30여 명이 식당 앞에 모였습니다. 강명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거리, 그 거리 사람들이 모두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6개월 뒤 명성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금남식당 간판은 조금 새 것으로 바뀌었지만 메뉴는 똑같았습니다. 된장찌개 7,000원, 김치찌개 7,000원, 제육볶음 9,000원. 어느 봄날 정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명숙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인사했습니다. 여대생 최수진 23세가 메뉴판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문 들었어요. 대기업이랑 싸워서 이긴 곳이라고. 강명숙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계약서대로 한 것뿐이에요. 최수진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 경영학과인데요. 졸업 논문으로 이 사례 쓰고 싶어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명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식당 하는 아줌마예요.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명숙 씨, 저 이강민입니다. 강명숙 씨가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이강민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대한그룹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3단계 검토를 거치도록 내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누구든 존중하도록 직원 교육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명숙 씨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35년 만에 처음 배웠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명숙 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사골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성구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금남식당 불빛이 골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했다고. 한 줄의 계약서가 거대한 그룹을 무릎 꿇게 했다고. 그리고 진짜 승리는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거라고. 강명숙 씨는 여전히 금남식당을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입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설거지를 합니다. 25년 전 한빛그룹 비서실을 떠났을 때 그녀는 화려한 세계와 작별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은 더 소중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지킨 작은 공간,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한 이웃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승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